건물주가 그날까지 쥐고 있으면 상속이 꼬이고 집안이 개족보가 되는 겁니다. 네, 장수원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5월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이 화목하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연 설명 빼고 어떤 건물주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죽어도 제일 마지막에 죽을 거다라는 건강에 대한 과신을 하는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들은 우애가 좋으니까 내가 없어도 걔네들이 잘 알아서 할 거다라는 또 착각을 하죠. 그러니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가 없어도 내 자식들이 잘 풀어갈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건물주는 나는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상속을 1도 준비를 안 합니다. 아직 20, 30년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상속을 1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이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원래 골골대던 사람은 병원을 자주 드나드니까 잘 안 죽어. 건강을 자신하는 건물주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호상이야, 호상. 근데 문제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 현금은 없고 공실천지에 썩어빠진 50억짜리 건물만 남겨놓고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사망하면 뭐다? 상속 개시.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례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식들이 살벌해지는 거지, 분위기가. 그 건물주는 내 자식들은 우애가 좋으니까 내가 없어도 현명하게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갖고 상속을 잘 처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자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현금은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재산을 찢어갖고 갈라서 가져가야 하는, 서로 돈을 찢어 가져가야 할 상황인데 거기서 우애가 웬 말이야. 지금 돈을 찢어야 하는데 여기 지금 비즈니스 하는 데인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가족이고 뭐고 간에 상속은 돈을 찢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주는 착각을 한 거죠. 지금 돈 문제에다가 사람의 도리를 넣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건물주가 애초에 생각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때부터 이 50억짜리 빌딩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전에는 건물주가 한 명이야. 의사결정은 또 한 명이 해. 한 명이 모든 책임을 져요. 근데 지금은 자식이 4명이면은 4명이 공동 소유하는 거고 4명이 똑같은 결정을 해야 하고 4명이 의사 일치가 돼야지만이 건물에 관련된 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 4명 다 뭐야?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도 결정하지 않아. 누구도 동의하지 않아.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좋아. 그리고 어차피 뭐 공동 소유니까 내 건물 아니니까 10원 한 장 안 쓰는 것도 좋아. 근데 문제는 그 썩어 빠진 건물에도 임차인이 한두 명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나간다, 들어간다, 아니면 갱신한다, 조건을 바꾼다, 이거에 대해서도 누군가, 원래는 건물주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4명이 누구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4명이 복지부동 아무런 결정 안 해. 왜? 결정하면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은 또 나중에 돈을 이제 찢을 때 거기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결정 안 하고 아무도 협의를 안 하니까는 어떻게 된다? 세입자는 그냥 나가버린다. 그래서 건물이 텅텅 빕니다. 텅텅 비어요. 올 공실 빌딩. 거기에다가 관리는 1도 안 하죠. 4명 다, 이 형제 4명 다 10원 한 장 건물에 돈 쓰지 않아. 왜? 내 거가 아니거든. 자, 이쯤 되면은 여지없이 나오는 말이 있죠. 야, 이렇게 된 거 팔자 라는 말을 이 4명 중에 한 명이 그럼 팔자는 소리를 합니다. 하는 건 좋아. 한 명이 팔자고 하면 그 나머지 3명은 팔자의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는 전원의, 이 4명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 얼마에 팔 건데? 50억이냐, 60억이냐, 70억이냐, 80억이냐, 100억이냐,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이 4명이 가격도 동의를 봐야 돼. 판단은 동의와 가격의 동의. 이게 나와야지만 매매를 진행이 가능하는데 안 되죠. 일단은 판단은 동의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이 가격을 정하는 거. 그래, 50억에 내놨는데 바로 팔렸어. 그러면 60억, 70억 받을 수 있는 거를 너 때문에 50억에 내놔갖고 우리가 10억, 20억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원망을 듣게 돼.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 아무런 결정을 안 하는 거죠. 팔자는 소리도 안 하고 얼마에 팔자는 소리도 안 하고 아무도 결정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해요. 그러면 경매로 갖고 찢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공유물 분할로. 말이 좋지. 그거는 아직 본인이
실제로 보질 못해서 그래. 저는 이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압니다. 저는 협의가 안 돼. 팔자는 동의도 안 나오고 가격도 동의가 안 나와.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공유자 중 한 명이 이제 경매 넣는 거지. 근데 경매를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경매라는 건 무조건 시세보다 싸야죠. 유찰이 되지. 왜? 지금 건물이 말이 50억이지 건물은 썩을 대로 썩었지. 임차인 하나도 안 들어있지. 수익률 빵원이지. 제로지. 그러니까 월세 안 나오는 썩은 건물을 경매에서 50억 제값 주고 낙찰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하지. 유찰돼서 바닥에 떨어진 거 껌값에 주술라고 하죠. 껌값에 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경매로 땡처리 해갖고 찢어갖자라고 넣는데 어차피 또 4등분 해야 돼. 4등분 했더니 50억이 유찰 되니까는 나는 그래도 한 돈 10억 들고 갈 줄 알았더니 5억도 못 들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경매는 사실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협의로 이끌기 위해서 겁주는 용도로 경매에 넣는 거지 실제로 경매 가서 땡처리 되면은 그 결과는 자기도 원하는 결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매매도 동의가 안 되고 가격도 못 정하고 경매도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대로변에 가면은 크고 좋은 건물들이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임대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 임대 현수막도 안 붙여놓고 그냥 건물 그대로 놓고 아무도 관리 안 하고 건물을 그냥 썩히는 건물들 있죠. 말라 죽어가는 좀비야. 거기엔 생명이 없는 거야. 관리하려는 주인도 없고 책임지려는 주인도 없고 임차인을 들이려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거를 찢어서 돈으로 먹고 싶은데 찢는 가격을 정할 생각도 없는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하지 않는 좀비 같은 빌딩. 그게 바로 상속이 꼬인 빌딩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놓친 게 있죠. 바로 상속세. 50억짜리 빌딩이면 러프하게 그냥 계산하면은 상속세가 한 10억은 나옵니다. 10억 나오는데 돈이 어딨어? 누구 돈으로 낼 거야? 돌아가신 분이 현찰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10억씩 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사는 집 팔아갖고 이 썩은 건물을 지키겠다? 왜? 경매에서 얼마 받을지 어떻게 알아? 시장에서 얼마에 팔릴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이 썩은 빌딩에 관련해서 돈을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 상속세 10억 연부연납하면 되지 않냐. 연부연납해도 원금의 이자에서 한 해 1억씩 내야 돼. 1억씩 10년 나눠낸다고 하는데 그래 당장 1억은 누구 돈에서 나올 건데. 상속세든 연부연납이든 건물 관리든 그 누구도 주머니를 열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야. 방치. 빌딩을 좀비 상태로 만들어서 방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모가 죽고 자식한테 가는 게 1차 상속이야. 근데 그 자식이 이렇게 뭉개고 서로 책임 안 지겠다고 뭉개고 자빠져 있다가 보면은 세월은 가만히 있지 않죠. 세월이 가. 이 상속받은 자식도 70, 80 먹으면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자식 4명 중에 이제 1명씩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차 상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자식의 밑에 있는 딸 자식한테로 또 내려갔지. 그럼 뭐야? 이제부터는 삼촌, 고모와 조카들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도장이 4개였다가 도장이 8개, 10개, 20개로 점점 피라미드 형태로 점점 도장이 늘어나. 그러면 기존에 4명이 동의해야 했던 게 8명, 10명, 20명이 동의해서 매매 의사와 가격이 합치가 돼야지 시장에 나오는 구조가 되니까 이제 이거는 팔 수 없는, 누구도 사용할 수도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거죠. 좀비 빌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문제, 지금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원인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자식들로 갈라지면서 그 빌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좀비 같은 빌딩이 된다는 거. 그 원인의 시작은 뭐다? 건강을 자신하고 자식들의 우애를 믿고 있고 자기한테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물주의 착각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건물주가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됐으면은 죽음의 문턱 앞에 나도 거의 다가온 상황이니 내가 벌린 투자니까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적어도 자기가 아직 건강이 있을 때 빨리 건물을 내놔서 시장에서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건물도 제값을 받고 그리고 그 돈을 현금화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죽어도 이 돈을 자식들이 공평하게 분배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지. 뭐 여기에 뭐 의사 결정이 있어야 하고
누가 동의를 해야 하고 가격을 정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하고 자식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을 건물주가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이런 분은 천국 갑니다. 정말로 천국 가요. 자기가 벌인 일을 자기가 정리를 다 해놓고 자식들에게 막연하게 너희들이 우애가 좋게 협력해서 살아라가 아니라 싸우지 않게끔 딱 구조를 짜놓고 가는 현명한 건물주. 그리고 자식들이 싸우지 않아. 장례도 3일장이 아니라 3년 장을 치러줄지도 몰라. 왜? 통장에 돈이 딱 있잖아. 막 지금 건물 팔아갖고 세금 내야 하고 막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어. 통장에 있는 돈 딱 가르고 그 돈에서 세금 딱 뽑아서 내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마음이 편하지. 정말 3일이 아니라 3년짜리 장례도 치러줄 수 있죠. 그리고 자식들이 그러겠지. 장례식장에서. 우리 부모님은 너무 현명하신 분이다. 딴 데는 지금 상속 전쟁한다고 막 서로 싸우고 난리인데 우리는 다 교통정리 해놓고 가버리시니까는 자식들이 우애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건강 과신하고 까불다가 갑자기 가버려갖고 지금 자식들은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주는 이 현명한 건물주를 위해서 최고의 장례를 치르겠죠. 장례도 최고로 치러주겠지. 왜? 통장에 돈 있잖아. 장례비로 다 빼줘. 그것도. 그러니 건물도 제값받고 팔고 자식들도 싸우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갖고 세금 걱정, 돈 걱정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자식들은 우애가 좋아지고 부모를 위해서 제사도 지내지고 이게 바로 5월 가정의 달에서 가장 적합한 콘텐츠인 거죠. 화목한 가정은 바로 건물주가 정리를 다 해놓고 죽었을 때 이어지는 거지. 건물주가 건강을 과신하고 자식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딴 소리는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은 원수가 되고 피 터지게 싸우고 3일장이 뭐야 무용고야. 하여튼 건물주분들 딱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감이 오죠. 내가 벌린 거 내가 정리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된다? 자식들을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 자식들은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늙어서 서로 교류하면서 아름답게 갈 수 있어요. 건물주가 그 건물주라는 타이틀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썩은 빌딩 쥐고 있으면 상속이 꼬이고 집안이 개족보가 되는 겁니다.